네, 안녕하십니까. 저 나노시큐리티 이윤일입니다. 오늘 이슈가 조금 있어서 수업이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네,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이버 배틀필드에서 제공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서비스 거부 공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요. 예, DOS라고 해서 어,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아닌 서비스 거부는 이제 상태를 말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격 기법들, 흔히 잘 알려진 공격 기법인 SQL 인젝션이라든지 브루트포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등등 그런 어떤 공격 기법이 아니라 어, 해당 상태에 빠진 서버의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졌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림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약간 과격한 예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에 이렇게 물을 과격하게 부어서 서버의 동작을 멈춘다거나 해서 결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과격한 예시입니다. 대부분 공격에 의한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지게 되겠지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도스와의 차이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스 앞에, 서비스 거부 앞에 디스트리뷰티드라는 게 붙었다. 그래서 이제 D가 하나 더 붙어서 디도스가 되는 건데요. 그게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단독 공격이냐 아니면 다수의 좀비 PC들을 이용한 공격이냐. 그래서 그 상태가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졌느냐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예시를 보시면 이제 공격자는 잘 알려진 혹은 본인들이 개발한 RAT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컨트롤러를 두고 요거 이제 CNC 서버라고 하는 건데 이 CNC 서버, C2 서버 혹은 이 서버에서 각종 명령들을 좀비 PC들에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 PC들에게 특정 웹서버를 공격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공격이 이제 먹히게 되면 요 지금 빅팀이라고 써 있는 웹서버는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비 PC들을 이용한 DD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RAT 툴을 이용을 해서는 이런 식으로 디도스를 유발시키는 서비스 거부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공격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APT 공격에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PC에 있는 정보를 빼낸다던가 각 PC마다 어떤 직급이라든지 사용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정보도 다 다르고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취득할 때까지 원하는 PC들을 계속 탐색해 가면서 그 안쪽에 있는 정보들을 습득하는, 훔쳐가는 일들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RAT 툴도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이제 공격자가 사용할 수 있는 UI가 있고요. 여러 명의 좀비 PC들이 감염이 되면 이렇게 라인들이 쭉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액션 같은 것들,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PC를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감염된 컴퓨터를 공격자의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요 부분
부터 이제 다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윈도우즈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장표에서 삭제를 하긴 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심플루딩 그리고 이제 TCP 연결 그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는 그런 이제 TCP 프로토콜의 약속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 현재 연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제 설명 자료를 넣었었고요. 요거는 어, 같이 한번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강의실에 사용 중인 PC에서 파워쉘을 한번 켜봐 주십시오. 시작을 눌러주시고 파워쉘이라고 쳐주시면 윈도우즈 파워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즈 10 이상을 사용하고 계시면 파워쉘 버전이 낮더라도 파워쉘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파워쉘을 키게 되면 이렇게 검은 화면 혹은 푸른 화면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런 네스텟 명령어 같은 것들은 파워쉘 명령어가 아니라 그 기존의 레가시 장비 윈도우즈 7이라든지 뭐 그 전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던 우리에게 더 사실은 익숙한 CMD라고 하죠.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한 네트워크 상태 확인법이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어, 네스텟이라고 명령을 치시고 뒤쪽에 옵션을 ANT라고 주시면 TCP 연결만 이제 나온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리눅스 한정이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T 옵션이 어, 약간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T 옵션 아예 그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 nested AN까지 치시면 TCP 연결, UDP 연결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N까지 치시면 UDP 연결, 현재 연결 중인 UDP, 리슨 중인 것들도 나오고요. 연결 중인 TCP 연결, 리슨 중인 TCP 연결 상태 같은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제가 의도했던 거는 사실 TCP 연결만을 보기 위했던 건데 TCP 연결을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는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nested-an 하시고 이 출력을 뒤쪽으로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뒤쪽에 find str이라는 또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트링 매칭을 하겠다, 스트링을 찾겠다라는 명령어고요. 이쪽에 TCP인 것만 찾겠다라고 하면은 앞쪽이 이제 UDP 연결은 쭉 사라지고 TCP 연결들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넘겨서 그 뒤에 TCP를 검색하는 방식. 리눅스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랩 명령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UDP만 찾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UDP만 찾고 싶으시다. 똑같이 해주시고 이쪽에 UDP라고만 쳐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UDP 연결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뭐 명령 프롬프트의 이 사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모트 어드레스가
복지 주소가 4.213.25.242인 것만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SQL 해주시고 이렇게 특정 IP를 검색을 하고 싶으시면 해당 IP만을 find str 뒤쪽에 찾는 그 스트링으로 넣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쓰이고요. 또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가 뭐 좀비 PC라든지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음, 백신에서 걸러졌다라고 하면은 다행인데 요즘에는 백신을 우회하는 악성 코드들도 많고 어, 새로 나온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서 탐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적으로 내 윈도우 PC가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네, 네스텟 명령어에 헤더를 보시면 프로토콜 로컬 주소, 그러니까 이건 내 주소입니다. 그리고 외부 주소, 내가 접속한 주소입니다. 그리고 상태, 리스닝이냐, 이스타블리시드냐, 그러니까 연결되었냐, 뭐 그 밖에 클로즈 웨이 등등 상태 등등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다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많이 썼던 명령어를 쓰면 find str 해서 일단은 현재 연결된 아이들만 보는 명령어를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지금 현재 PC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악성 코드가 뒤쪽으로 감염이 되어서 사용자 모르게 어떤 외부로 트래픽이 나가고 있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런 명령을 쳐본 건데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줌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브라우저에서 켜져 있는 트래픽들이 보이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트래픽들을 명령 프롬프트에서 보시고 싶으시면 이런 명령어를 find str 명령어를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리눅스에서만 이제 유효하다. 뭐 알아두시면 되고 리눅스에서 사용하실 때는 뭐 ANT, 뭐 ANU 이런 식으로 TCP와 UDP 연결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스텟 명령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확인 방법이 파워쉘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파워쉘. 네스텟 말고 파워쉘을 통해서 확인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네스텟 이렇게 이제 약간 심플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어떤 정보를 얻는 명령어다. 파워쉘에서 정보를 얻는 명령어성이다라고 그런 명령어라면 X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뭐 어떤 IP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야 된다, 설정을 해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뭐 DNS 주소를 설정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설정 값을 변경하는 설정 같은 경우에는 파워쉘에서 set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탭 쳐보면은 많은 명령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알아볼 거는 네트워크 상태, 연결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net, get으로 시작하고 net,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net 빨리 치시고 TCP 연결만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TCP connection이라는 명령어를 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아까 네스텟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지가 쭉 되고요. 로컬 주소, 그러니까 내 주소, 내 포트, 그리고 목적지 주소, 목적지 포트, 그리고 현재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스타블리시냐, 뭐 리슨이냐 했던 그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스테이트라는 값으로 있고요. 그 밖에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정보까지 있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특정 상태를 찾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where object 명령어를 써서 뭐 state 상태가 equal listen 인 거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자, 보시죠. 다시 출력을 뒤로 보내고 이거를 그냥 바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스테이트, 여기 스테이트 값이 있죠. 스테이트가 뭐뭐와 같다. listen 상태와 같은 것들을 출력해줘 라는 구문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제가 또 확인한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출력을 넘기지 않고 get net TCP 커넥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인자가 제공이 됩니다. 스테이트, 여기서 탭을 치시면 바로 자동 완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스테이트 listen이라고 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listen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아까 제가 이스타블리시 검색을 많이 한다고 했었죠. 이스타블리시에 대한 연결된 연결을 확인을 하실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터들 스테이트 상태가 아니라 목적지 주소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리모트 치시고 탭 치시면 어드레스 나오고 한 번 더 탭 치시면 아마 포트가 나올 것 같아요. 예. 포트나 뭐 어드레스 중에 하나 검색을 할 건데 저는 어드레스를 검색을 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4213-25242 요 IP를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213-25242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현재 상태 제가 요 IP 외부 IP로 연결이 443 포트로 되어 있다. 이스타블리시드 되어 있다. 라는 사실을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까지만 알려드렸었는데 요 지금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로 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어댑터를 확인하는 명령어예요. 이거는 따로 해보지는 않고 아래쪽에 이제 출력 예시가 있으니까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당연히 get이니까 정보를 얻는 거고요. 넷이니까 네트워크 관련인데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어댑터 네임이라든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댑터의 이름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뭐 맥어드레스라든지 현재 링크된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어댑터 정보를 확인을 요렇게 파워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get network IP 어드레스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뭐 직접 쳐보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PC의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IP 주소를 상세히 확인을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건 대부분 요
IP 주소만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밖에 세부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IPv4인지 V6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페이스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프리픽스라고 하죠. 저희가 뭐 네트워크를 쪼갤 때 뭐 24로 쪼개니, 16으로 쪼개니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같이 프리픽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DHCP 방식으로 IP를 부여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쉘 명령어들을 IP로 확인할 수 있는 파워쉘 명령어가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윈도우즈 아니면 음, 그 리눅스에서 어떤 명령어들을 사용을 하셨었나요? 뭐 본인의 IP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익숙한 명령어들이 있죠. 또 윈도우즈에서는 IP 컨피그를 많이 쓰셨을 거고요. 리눅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IF 컨피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그거는 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여기다가 IP config라고 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 명령어예요. 파워쉘 명령어가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명령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친숙하실 거고 어, 뭐 어댑터 상태라든지 IP 주소 현재 할당된 IP 주소라든지 서브넷 마스크 등등이 다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뭐, 이것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윈도우즈 그냥 일반 네트워크 설정 같은 데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뭐 인포를 보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또. 음, 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이제 뭐, 뭐 파워쉘을 이용한 정보 확인법이라든지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한 확인법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IF 컴피 같은 경우 여기서는 이제 적용이 안 되겠지만 이거는 리눅스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런 비슷한 출력물이 화면에 뿌려지게 될 겁니다. 현재 IP라든지 서브넷 마스크 등등 맥 어드레스 같은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상태, IP 주소, 연결 상태 등등을 확인하시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네트워크 경로 추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트워크 경로 추적이란 어, 일단 명령어는 테스트 넷 커넥션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옵션으로는 어떤 목적지 주소로 커넥션을 테스트를 해볼 거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옵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를 한번 걸어봤어요. 그래서 트레이스 라우트를 걸게 되면 밑에 출력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음, 저는 구글닷컴으로 네트워크 커넥션을 테스트를 해봤고, 요 명령어로, 그리고 그 명령어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 네임은 요건 이제 출력물이고, 구글닷컴이고, 그 해당 IP는 172.217 뭐 등등, 요런 IP인 거고, 인터페이스 나오고, 소스 IP는 제 주소입니다. 제 주소가 나오고, 핑 테스트가 성공했느냐 같은 뭐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제가 궁금했던 트레이스 라우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트레이스 라우트 결과물을 보시면 가장 가까운 게이트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인터넷에서 구글닷컴을 찾아가는 과정을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거를 이제 홉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호흡, 두 번째 호흡, 세 번째 호흡, 네 번째 호흡 해서 인터넷에서 경로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최적의 경로,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최적의 경로를 통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제 PC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서버, 여기서는 구글닷컴이 될 겁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개지만 트레이스 라우트를 걸어서 확인을 할 경우 그 내가 간 발자취라고 하죠.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뭐 좀 길이 없네요.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각 라우터를 지날 때마다 여기다가 하나씩 찍어주고 라우터 정보를 찍어주고 내가 지나온 길을 쭉 사용자에게 출력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위치부터 서버가 있는 위치까지 몇 개의 라우터를 거쳐서 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트레이스 라우트 옵션을 걸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닷컴으로 트레이스 라우트를 한번 걸어보시죠. 테스트 넷 커넥션 마이너스 컴퓨터 네임 구글닷컴이고요. 옵션은 트레이스 라우트입니다. 저는 구글닷컴 말고 네이버닷컴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닷컴 되면 어떤 뭐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는 현재 상태창이 뜨고요.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거고. 결과물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음, 이거 조금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 네이버 쪽에서 핑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계속 실패가 뜨는 것 같은데, 구글닷컴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구글닷컴으로 바꿔서 해보면, 음,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 혹시 되시나요? 저는 이게 저희 장소에 따라서 약간 방화벽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는 음, 계속 타임아웃이 뜨네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트레이스 RT라는 명령어랑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파워쉘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레이스 RT 구글닷컴을 쳐서 제가 확인을 해봤을 경우에 첫 번째 게이트웨이, 그리고 두 번째 게이트웨이, 두 번째 라우터, 세 번째 라우터, 뭐 이런 식으로 홉이 하나씩 증가를 하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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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명령어를 쳐서도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좀 막힌 것 같고 지금 트레이스 RT 명령 프롬프트의 명령어를 사용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경로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출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결국은 목적지가 거의 도달을 한 것 같네요. 142, 250, 207, 110이 목적지니까 거의 게이트웨이 근접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4호흡이 걸려서 네트워크 경로 추적을 완료를 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 사용되는 분야가 뭐 네트워크 설계를 한다든가 어떤 스위치, 라우터 뭐 등등 이제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이 물려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그 그 네트워크 연결이 다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까지 안 나가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큰 산의 두 번째 라우터인데 이 두 번째 라우터까지밖에 안 가고 그 뒤로 나가질 않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두 번째 라우터, 그 방화벽 같은 데서 어떤 정책을 만져준다든지 뭐 외부로 나가는 정책 아니면 그 소스 출발지 IP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을 바꿔준다든지 해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즉 인터넷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사용하기 좋은 네, 도구입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그런 용도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목적지만 알고 있지만 중간에 가는 길들을 이렇게 트레이스 라우트를 통해서 다 찍어줄 수 있다라는 예, 내용입니다. 다음 뭐 서비스 여부 확인 같은 것들은 약 15분간 휴식 이후에 1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녹음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상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서비스 여부 확인을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배우셨던 테스트넷 커넥션 이용할 거고요. 트레이스 라우트 옵션이 아니라 특정 포트만, 특정 포트만 이제 오픈이 되었는지, 서비스 중인지 같은 것들만 확인을 해보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 똑같이 구글닷컴에다가 질의를 할 건데 구글닷컴의 서비스 포트가 4432 열려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그런 이제 명령어고요. 위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일부러 요 끝에 보시면 포트를 4411, 그러니까 서비스 중이지 않을 것 같은 포트로 먼저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정보들이 쭉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핑 석세시드, 예, 핑이 성공을 했느냐, 그러니까 핑 테스트는 성공을 했느냐, 예, true라고 합니다. 결국은 서버는 있는 거예요. 서버는 있는 상태인데 여기 TCP 테스트 석세시드가 false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이 서버
IP가 요 172, 217 요 IP인데 요 IP는 현재 살아는 있는데 내가 요청했던 서비스 4411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해당 포트는 리슨 중이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요 첫 번째 명령어 결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명령어 결과를 보시면 요거는 있는 포트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네임 뭐 구글닷컴하고 포트 443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 포트로 했더니 핑 어떤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고요. 여기에 이제 TCP 테스트 결과를 성공 true로 이제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시려면 이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고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근데 저희 또 방화벽 정책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명령어인데 인자만 옵션 값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가 443을 네, 이거는 되네요. 네, 이렇게 명령어를 칠 경우에 방금 보셨던 출력값과 동일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소스 어드레스는 제가 다른 컴퓨터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거고 제 IP 주소고 구글닷컴의 IP 주소고 구글닷컴도 IP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번에 172.217로 받아왔고요.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거 TCP 테스트 석세시드 프로입니다. 해당 포트로 서비스 중이다 라는 내용이고 6001번 포트 같은 것들을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임의로 없는 포트 같은 것들을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서비스 상태가 TCP 테스트 성공 유무가 false입니다. 그래서 해당 포트로는 서비스 중이지 않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핑 테스트 결과를 알려줘요. 여기도 이 없는 서비스 중이지 않은 포트를 요청을 했더니 먼저 이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연결을 한번 해보고 그 뒤에 이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네 라고 이 명령어가 이제 판단을 해서 그 뒤에 그럼 이 서버는 진짜 살아있는 건가? 있는 서버에 요청을 한 건가?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핑 테스트 결과까지도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살아있고 TCP 포트 오픈 여부는 false다. 오픈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결과값을 내뱉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없는 서비스, 서버까지 없으면은 요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건 안 해본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는 주소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주소는 없겠죠. 이쪽으로 한번. 예. 핑 테스트 결과도 아예 false로 뜨고, 네, TCP 테스트 결과는 아예 나오지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음, 네이버가 아니라 네버닷컴을 쳐봤는데요. 요건 왠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싱 사이트나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고, 테스트 중인 것 같고, 결과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왠지 서버는
네, 서버는 살아있고 해당 포트는 죽어있다라는 결과를 내뱉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어떤 순서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길래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트래픽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트래픽 분석 결과를 확인을 해봤더니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TCP 포트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서비스 중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서비스 중인 상태를 보시면 결과값이 약간 달라요. 여기 출발지 IP, 목적지 IP고, 요거 구글닷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포트를 요청을 한 거예요, 현재. 신이 갑니다. 처음에. 그리고 포트는 목적지 포트만 보시면 되는데 출발지는 계속 바뀌니까요. 제가 아까 없는 포트일 것 같은 거 요청했던 포트가 4411번 포트예요. 그래서 구글닷컴에 4411번 포트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411번으로 신패킷을 날려요. 신패킷. 저희 이 신패킷 지난 시간 때 배우셨던 어떤 TCP3의 핸드쉐이킹에서 나왔던 개념이죠. 그래서 TCP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을 시작하는 패킷인데 신 패킷이 해당 서버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어떤 응답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계속 재시도를 하는 거예요. 4411번으로 신 패킷을 계속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계속 보내는데 시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타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초라고 보시면 돼요. 점 앞쪽이 뒤쪽이 밀리세컨드고 그래서 최초의 시작 그리고 1초 뒤에 재시작 3초 뒤에 재시작 7초 뒤에 또 재시작 해서 계속 재시도를 약 4회 정도 시도를 하다가 이거 그 해당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4회까지 재시도를 하고 그 뒤에 요 출발지 IP에서 목적지 IP로 핑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핑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핑을 보내게 되면 서버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방화벽 정책이 걸려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해당 서버에서도 응답을 주게 됩니다. ICMP 리플라이를 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해당 구글 서버가 제 PC로 응답을 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4회 제시도 후에 핑 테스트까지 거치고 핑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위쪽에 있는 결과가 뜨게 되는 겁니다.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고 핑 여부는 true.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제 내뱉는다라는 걸 제가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서비스 중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서비스 중이면 당연히 해당 포트에서 신액 패킷이 올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중 TCP 3중 연결 약속을 통해서 신 서버 쪽에선 이제 나 잘 받았어 신액 그리고 액 패킷까지 이렇게 3중 연결이 완성이 되고 그 뒤에 얘는 이제 서비스 여부만 파악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핀 패킷을 날려서 이 연결을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서버는 뭐 이제 뭐 클라이언트 쪽에서 할 게 없다라고 하니까 얘도 이제 종료를 시켜주고 정상적인 종료가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핑 테스트 같은 건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핑은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해당 서비스를 이제 확인하는 데 이제 주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만 살아있다면 핑 테스트는 진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는 핑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요. 핑 테스트 결과가. 그리고 여기 TCP 테스트 석세시드 해당 포트가 열려 있느냐 그 결과값만 이렇게 true로 반환을 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혹시 나중에 있으시면 지금은 뭐 이거를 같이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와이어샤크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명령어들을 하나씩 쳐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게 신기한 트래픽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보시면 핑이 막 세 번씩 가고 그 다음 가서 또 핑 쏘고 그 다음 라우터 가서 또 핑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와이어샤크로 완전히 보이게 되는데 시간이 나중에 있으시면 한번 다른 명령어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서비스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만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다 보니 제가 또 비슷한 개념이 이제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엔맵이라는 스캔 도구, 스캐닝 도구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업자들이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툴인데요. 어, 이 툴 같은 경우에는 포트 스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포트 스캔. 그래서 뭐 특정 서버라든지 특정 대역의 특정 어떤 대역의 서버의 포트들을 쭉 스캔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버튼 한 번으로 명령어 한 줄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nmap이라는 아주 유명한 도구가 있고요. 이 도구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스캔을 지원을 하는데, 포트 스캔을 지원을 하는데, 이 포트 스캔의 원리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nmap 스캔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이제 특정 서버로만 이제 패킷을 날려본 거고요. 그래서 포트 스캔, 어떤 특정 서버에 포트들이 뭐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이지 않은 포트를 연결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이제 신 패킷을 먼저 보내는데 이 서버 쪽에서는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 본인이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포트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포트로 연결을 진행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버는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이제 TCP 3중 연결을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리셋이라는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공격자 혹은 사용자 리셋 패킷을 받게 됩니다. 리셋 패킷을 받게 되면 이 nmap이라는 도구가 판단하기로 이 포트는 닫혀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서비스 유무를 판단을 할 때. 그리고 서비스 중인 포트를 확인을 할 때는 삼중 연결을 진행을 하려고 서버는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 패킷을 보냈을 때 80번 포트 나 서비스 중이야. 서버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신액 패킷을 보내게 되고요. 이때 이제 공격자는 다시 액 패킷을 보내면서 삼중 연결을 맺어야 되는데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 사실 이 포트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연결을 맺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는 공격자가 리셋을 보냅니다. 그래서 삼중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라고 공격자는 그러니까 이 도구가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그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리셋 패킷을 보내서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럼 서버는 또 황당합니다. 연결을 하자더니 리셋 패킷을 보내서 연결을 끝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약속이기 때문에 리셋 패킷이 오면 얘도 같이 연결을 끊어버리고 이제 연결을 종료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nmap 스캔의 옵션으로 주면 스텔스 옵션이라는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될 경우에 요런 방식으로 스캔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서 액 패키까지 보내고 이제 삼중 연결까지 맺는 옵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 연결성을 확인하는 이제 스캔인 거고, 이 스텔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되고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광화벽이라든지 보호 장비 같은 데서 안 찍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스캔류 같은 것들을 이제 검사했을 때 요거는 기록에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는 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탐지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스텔스 스캔들을 탐지를 해낼 수 있는 장비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텔스 옵션의 그 개념 자체는 완전한 연결을 하지 않고 포트 연결이 확인만 된다라면 그때 연결을 끊어버려서 이제 완전히 연결을 시켜버리지 않고 뭐웹 서버 로그라든지 이런 데는 그 각종 어플리케이션 로그 같은 데도 안 남기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일단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트 오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 앱맵의 로직이 이렇고요. 스캔 로직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해당 서버에 스캔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각 포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앱맵이라는 도구도 뭐가 열려 있겠거니 해서 이렇게 뭐 추측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부터 이제 확인을 해보는 뭐 멜론 포트 스캔이라는 그런 기법도 있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순차적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공격자 그러니까 앱맵이 이런 식으로 계속 패킷을 보내봐요. 신 패킷을 보내봅니다. 77번 포트 리셋 날라오네. 78번 포트 리셋 날라오네. 79번 포트도 리셋이 날라오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PPT로 봐서 그렇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스캔이 쭉 일어나거든요. 각 포트를 훑는 속도가 진짜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훑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리셋 패킷이 오면 이제 포트가 죽었구나 이게 판단을 하면서 쭉쭉쭉 넘어가고 이런 것들 이제 진짜로 있는 서비스로 접근을 했을 경우 신액 패킷이 오게 되고 이제 이쪽 웹맵에서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80번이 열려 있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이거는 앱맵이라는 도구를 돌린 포트 스캔 결과예요. 해당 특정 호스트에 대해서 열려 있는 포트들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 중인 건지를 이 포트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번 열렸고 23번 열렸고 80번 지금 보셨던 80번 포트 열려있고 서비스는 HTTP 서비스 중이다라는 그 스캔이 끝나게 되면 이런 결과들을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서비스 오픈 여부들을 이 앱맵이라는 도구 포트 스캔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음, 네, 이 앱맵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도구는 지금이라도 뭐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도구는 어, 각 나라별 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건 다 이제 위법으로 판단을 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산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접근, 시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다운받았다고 해서 인터넷 구간, 막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구글닷컴, 구글 대역으로 뭐 앱맵을 써본다든가 스캔을 해본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터넷 구간으로 나가는
약간 화면이 끊겼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어쨌든 이 앱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구간으로 공격을 스캔을 시도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앱맵은 구하기 쉬운 툴이기 때문에 접근은 쉬운데 사용은 막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간으로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어,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내부망 대역에 대해서 뭐 이것도 이제 허락을 구해야 되겠지만 저희 회사 내부망에 이제 스캔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특정 회사가 본인들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뭐 서비스 동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허락을 구하고 이제 스캐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절대로 이제 인터넷 구간으로 스캐닝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된 포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음, 이 부분부터는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 슬로우 HTTP 공격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그냥 이 앞부분만 짧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서비스 거부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콘텐츠 실습으로도 진행을 해볼 슬로우 HTTP 공격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요청에 대한 HTTP 요청에 대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을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PC죠. 그리고 웹 서버가 있습니다. 커넥트 요청하고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헤더 같은 것들이 어떤 사이트 호스트를 요청을 했고 유저 에이전트는 뭐고 랭귀지는 뭐고 하는 것들을 헤더에 실어가지고 웹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웹서버는 요청한 페이지를 응답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제 응답을 주게 되고 어, 익숙한 게 보이실 겁니다. 다른 거 뭐 이런 요청 헤더라든지 응답 헤더 같은 것들, 응답 바디 같은 것들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응답 헤더 205K 이런 것들은 아마 약간 익숙하실 거예요. 205K는 웹서버 쪽에서 네 요청 잘 받았고 어, 응답 내려줄게. 이런 이제 응답 메시지고요. 404 나파운드 같은 것들도 이제 응답 메시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에러 메시지죠. 404도 아마 익숙하실 텐데 뭐 404는 뭐 요청한 페이지가 없다라든가 400대 에러는 클라이언트의 잘못으로 이제 발생되는 에러들 그런 것들 이제 400대 응답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뭐 50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 쪽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이쪽에 이제 응답 코드가 500대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요청이 있다. 그래서 HTTP 이런 정상적인 요청을 한번 쭉 보시고 미리 한번 봐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해하시는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요 행위는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 네이버닷컴, 구글닷컴을 치고 엔터를 쳤을 때 뒷단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이런 행위들이 이제 내가 요청을 모르는 사이에 엔터를 치면 보냈고 해당 메시지를 이제 뒷단에서 받았고 이 응답 바디를 그러니까 웹서버에서 우리에게 준 정보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건데 그런 뒷단의 과정, 요청의 과정들을 정상 요청의 과정과 응답의 과정들을 한번 보시고 미리 보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이 슬로우 HTTP 공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get 메소드와 포스트 메소드, HTTP 메소드 방식을 시작으로 네, 수업을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 공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